저희 이 영상 올리면은 또 이제 날 죽이려.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봐. 저는 요즘은 아직은 그래도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면 막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서 깨지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가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무거나 막 얘기해도 돼요. 막 욕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러다 치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잠시 마음이론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까는 마음이론을 가지고서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특정한 현상, 외도 현상이 됐던 일반 심리 현상이 됐던 요거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마음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성기능 포럼은 누굴 위한 포럼이라 했어요? 남자를 위한 포럼입니다. 여자들은 여자들이 훨씬 많지만 요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세요. 요거를 머릿속에다 가져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너집니다. 그거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사회를 생활할 때 또는 여러분들 자신의 주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배우자가 됐던 또는 내 주변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똑똑한 남자들이 있어요. 결국은 똑똑하다는 얘기는 뭐가 많이 가 있다는 얘기냐면 지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서 과연 어떻게 사업에다 쓰느냐 아니면은 내가 전문적인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여기서 특정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훨씬 더 나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똑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그 많은 경험치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전공 분야에 관련되는 그런 한 분야가 나름대로 똑똑을 해서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을 좋아합니까? 지식도 있고 진짜 똑똑하고 누구 말 맞다는 이성적이면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자,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지식은 뭐를 필요로 합니까? 마음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스트레스를 지식과 이제 같이 연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나름 지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 스트레스를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힐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식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힐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요 힐링을 뭘로 가져갑니까? 5개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힐링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뭘 가냐면 똑똑한 이 지식을 갖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5개의 감각기관을 좋은 거를 받아들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화를 참 좋아해. 그러면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하고 그러면 정말 영화광이에요, 광. 그러니까 영화 보는 사람, 영화나 뭐 연극이나 기타 등등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 뭐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분들, 이거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기 레벨에 맞게끔 뭘 합니까? 운동을 한다든가, 뭐 배드민턴 치러 가는 사람, 탁구 치러 다니는 사람, 당구 치러 가는 사람, 또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뭐 기타 등등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뭐와 연결이 됩니까? 감각기관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연결이 돼서 스트레스 발생됐던 걸 이 스트레스를 이쪽으로 힐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에너지를 가지고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용도로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때까지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여자가 있어. 이 지식을 가르쳤던 사람이 여자야.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여자가 여기에 뭔가가 껴있어. 그러면 이게 다 뭘로 들어옵니까? 이 지식과 함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스트레스를 지식으로 가는 건 요건 기억에 잘인데 마음에서는. 근데 여기 여자가 연결이 딱 돼 있다면 이 지식의 크기만큼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상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상처의 개념은 또 뭐지? 그 전에 포럼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성상처가 나에게 느껴지느냐? 성상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요거는 성마음이 작용하는 거니까. 성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작용을 합니까?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는 성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욕이 대체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똑똑하지도 않고요, 지식도 없고요, 막노동하고 있는데요, 성욕이 왜 강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 못 만나봐서 그래요. 없으니까. 원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과한 거는 원리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똑똑한 거를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래서 이 성욕이 강화되면, 성상처가 크다는 얘기는 성욕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뭐를 합니까? 감춰두죠. 왜? 드러내놓으면 나를 이상하게 볼 거니까. 왜? 그 정도 이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름대로 똑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식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성욕을 막 드러냅니다. 막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나 지식이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춥니다.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상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신체에 영향을 주면서 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까? 이유야로 막론하고 성기능장애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성기능장애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성기능장애가 없어. 벌써 나이가 40이 넘고 막 이랬는데 나 진짜 똑똑하거든? 나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똑똑하고 나름대로 이거 진짜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해. 나는 성기능 잘 모르잖아. 그 정도는 난 얼마든지. 뭔 얘기예요? 이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얘가 생겨야 되는데 얘가 안 생겼다는 뜻이 뭔 뜻입니까? 결국 뭔가를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성기능장애가 생겨야 되는데 성기능장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을 먹고 있든가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면은 뭐예요? 심리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왜?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 얘가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심리장애가 발생이 돼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성기능장애의 원인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심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성기능이 멀쩡해져. 그래서 성기능이 좋은 거야. 뭔 얘기입니까? 심리장애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몸을 회복하려고 하던가 그래서 건강 엄청나게 따지던가 건강 엄청나게 따지니까 뭐 많이 합니까? 주구장창 운동한다든가. 아니 진짜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든 다 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합니다. 그거 다 심리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요걸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영 아직도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뭐를 만들게 됩니까? 심리장애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 그래서 뭘 변화시킵니까? 성을 변화시키던. 지금 무슨 얘기냐면 5개의 감각기관을 변화시켜버립니다. 5개의 감각기. 왜? 그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시가 연결이 된 것처럼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5개의 감각기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갑니까? 5개 감각기관에 가장 전체가 다 작용하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시키던가, 야, 요건 그래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건 좀 껄끄러운 것 같아. 그러면 뭐를 합니까? 새로운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처를 강화시켜가지고 성욕을 강화시켜 만들어서 마치 성기능장애가
해결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심리장애인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남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남자이면서 지식도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성기능이 전혀 이상이 없어. 뭔 뜻입니까? 심리장애에 들어가서 이미 성이 변화됐던가 이미 감각 이게 변화됐어요. 얘가 변화됐던가 새로운 여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팰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이거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났던가 이거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났던가 이거 못해서 안달나 있어요. 이미 심리장애인 상태이고 그럴 때는 성기능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을 무너뜨려야 한쪽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이러면 이럴수록 뭐는 강해집니까? 성상처는 강해지게 되고 성욕은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기능 장애를 덮으려고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저는 나이가 지금 한 40 몇 살 됐는데 제 나름대로 이런 지휘액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됐는데 성기능 장애 때문에 쪽팔리지만 성기능 장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느껴질까요, 그 사람이? 당신은 진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할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기능장애는 남자들은 진짜 인생을 잘 살면은 성기능장애가 무조건 생깁니다. 무조건. 특히 사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똑똑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성기능장애가 생겨야 돼요. 생겨야 정상이에요. 아직은 심리장애, 아직은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왜?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 노력한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심리장애로 들어가고 심리장애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가다 보니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됐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뭘 합니까? 이것도 하고 뭐 신체에 관련된 좋다는 약은 약대로 다 먹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성기능장애, 나이가 예를 들어 40을 넘어가면 벌써 이미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40, 50이 됐는데도 멀쩡한 나는 끝없어. 남들이라는 행동이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부가 이렇게 상담을 오고 뭘 할 때 성기능 장애 관련된 얘기를 얼핏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저는 거의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만약에 그게 얘기가 나올 때 되면 남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나 이게 솔직히 쪽팔리지만 심란하다. 그러냐? 치료하면 돼. 말도 안 돼. 치료법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됩니까? 뭐만 치료하면 돼요? 성상처만 치료하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장애가 굉장히 남자들에게 당연히 발생되는데 치료도 어렵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치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드냐? 나는 끄떡없거든? 멀쩡하거든? 얘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선생님, 나는요 중증심리장애에다가 여자들 디글디글 막 널린 게 새로운 여자들인데 그리고 성도요 어설픈 거는 저는 안 해요.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즐기면서 하는 중이에요 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저는 역으로 해석이 돼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소한 성기능 포럼에 왔다 그러면 내 남자가 내 주변에 있는 남자가 성기능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잘 살아왔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 원리는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여자는
여자는 건강하게 진짜 열심히 잘 살아온 여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와이프가 상처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한번 봐. 그래서 과거 얘기 좀 꺼내놓고 몇 마디 툭 던지잖아. 그러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이러면 아, 이 여자 진짜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이 뭐랍니까? 그거 모르니까 저 여자는 괜찮은데 그 여자는 뭐예요? 인생 다 날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남자들을 바라보는 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남자들의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를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성기능 장애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도 스스로가 느낄 때 내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심리 상태나 내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지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성기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있는 게 건강한 건가요? 없는 게 건강한 건가요?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 아, 진짜 내가 열심히 잘 살았구나.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기왕이면 이제 알았으니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보면 돼요. 즉 문제가 있는 거는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르면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면 상처도 치료법을 모르면 무조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성기능 장애를 나쁘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남자 인생의 바로메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구이동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구이동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럼할 때 지금 아마 영상에 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를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영광스러운 상처들을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그 훈장과 같은 게 상처입니다. 다만 뭐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치료법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 상처가 내 안에 이렇게 그게 훈장이 특정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만들어진 트라우마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거나 뭘 하거나 이러면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남자들은 똑같이 이 성기능 장애는 정말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내가 공부하면서 뭐 하면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뭔가를 같이 추구를 해가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트라우마가 성에 관련된 트라우마인데 이게 성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 우리는 그래서 남자들의 성기능 장애를 훈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싶어요. 저는요. 그 사람 진짜 잘 살아온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잘 살아왔는데 그거를 잘못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를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아와 놓고.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물론 치료해서 행복으로 전환해가지고 잘 살아가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모르고 해리로 간다든가 그것도 모르고 뭔가를 하려고 들으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들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뭘로 해석을 한 겁니까? 이거를? 성마음 이론으로 해석한 것 뿐입니다. 뭐 딱히 뭐 이거 얘기하면은 야 이씨 애기야 똑똑한 남자들이 성기냐 말 같은 소리 그만해라. 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살인다고 이제 막 다 난리가 나고요. 근데 저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성마음 이론을 가지고서 그냥 해석한 것 뿐입니다. 그 남자가 좋다 나쁘다 여자가 좋다 나쁘다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질문? 네? 이게 마이너스 한쪽 말고 이제 발기 과다라든가 지부 현상 같은 경우를 남자들이 성기능 장애라고 인식을 하고 개선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건 이미 심리장애 상태에 들어간 건지 연관성. 그거는 우리가 그 성기능 장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몸에 반응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제스테라피 책을 보면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 성상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자들의 성기능장애에서 조루가 발생하고 지루가 발생을 하고 요게 성상처가 작용하는 원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조루 잘못 치료하면요 지루로 갑니다. 근데 지루로 가면 남자들은 야 원 없이 지루 한번 내보는 게 원 없겠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성기능장애에 관련되는 건데 성기능장애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자들은 전혀 치료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치료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제스테라피를 보면은 그 원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성상처를 쌓을 때 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성욕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조루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루가 나타나기도 하고 발기부전이 또는 발기과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제스테라피 책자를 보면 그 중간에 가다 보면 그 원리에 관련되는 성기능장애 원리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거 그냥 대충 읽고 말아요. 왜?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그 원리가 성상처가 작용될 때 나타나는 원리에서 몸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생각을 갖고 여자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왔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 조른데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떤 거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생각이 성이 작용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에는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 네? 똑똑한 남자 중에도 내가 똑똑한 거를 가르치려고 젠척하는 사람이 있고 더 빠른 성기능 장애. 겸손한 사람이 있고 네. 장애 정도. 그러니까 진짜 똑똑해. 지식도 많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일하는데 돈 버는데 이건 뭔 얘기예요? 같이 추구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자, 이 용도로 쓰게 되면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의하는 사람들, 강연하는 사람들, 뭐 하면서 뭐를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가르치면서 뭐를 가냐면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같은 가치 추구긴 한데 누군가보다 경쟁 우위에서 해야 되고 니들 따위가 감히 막 그러면서 이게 독선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강의하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는 독선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일단 심리장애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기능장애 발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20대부터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뽀대내고 뭐내고 막 가르치는 거 내가 니 그거밖에 몰라? 이거를 배워. 너희들이 배워 좀. 이렇게 가면서 막 강연하고 가르치고 막 청중들 놨다 졌다 폈다 막 하는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30대부터 성기능장애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 좋아합니다. 내 남자 돈 많으면 좋아요. 그 결혼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아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재산이 많은 남자.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든 잡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렇다고 이 남자 돈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또 다른 여자들이 있을 거라는 건 왜 생각 못 해요? 이거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때 이미 이게 이 사람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대전제 조건 아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선생님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왔냐면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잖아. 선생님 단칸방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가 둘이 얼마나 개고생해서 지금 이만한 재산을 딱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기가요. 왜?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엔 단칸방 있을 때는 딴 여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먹어놨더니 이 재산이 있으니까 옆에 신났다고 몰려드니 요 여자들은 뭐예요? 단칸방부터 가는 걸 원하지 않는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정한다니까? 예? 인정한다니까? 그래, 요 정도는 네 와이프 거. 나는 요만큼만 먹고 있을게.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즉, 재산에 관련되는 거, 가치 추구에 관련된 게 뭔가가 하나 이루어져 있고, 어느 정도 가 있다 그러면, 정신
해가는 사이에 이미 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여자든 남자든 변동사항이 생길 때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왔습니까? 다 잘 살아왔잖아요. 정말 남자든 여자든 없는 곳에서 함께 그 개고생해 가면서 여기까지는 짤만 정말 누리면 참 좋은데 얘란 남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그동안 얘라 이게 생기고 여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기고 그냥 둘이 싸우기 바쁘네. 싸우기 바쁜 거예요. 이거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거 뽀개기 시작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뽀개지 못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다니까. 상처가 바리바리 작용하니까 뭘 하고 싶어집니까? 백 사고 싶어지잖아.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왜? 허해서 그래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백 안 들고 다녀도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옷 화려하게 안 입어도 행복해요. 꼭 안 행복한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옷 입고 인증같이 입어가지고 자랑질하느라고 바쁘죠. 아닌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콩나물 대가리 베고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 있어요? 백화점에 걸려있는 저걸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은 요만큼 그래봐야 이 정도. 내가 미쳤어. 2년도 쓰는데 나도 써야지. 집에 강도가 되는데 강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다이아를 내가 다 잊혀버리는 거야. 왜? 안 그러면 강도가 다 가져가니까. 왜 강도 예방하고 그놈 때려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놓고 그걸 보호하고 이렇게 갈 생각을 왜 못하냐고. 지도 같이 쓰고 누가 된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집을 강탈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뜻이죠.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 비유는 참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지식교육이 엄청 강화되어 있으니까 점점 포기 세대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도 성기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죠. 어린 시절부터 지식을 엄청 강화시킵니다. 몇 살 때부터 강화시켰죠? 여러분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임신해서 이미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I am a boy? 이거 들려주잖아. 왜? 뱃속에서부터 지식 공부하라고. 안 한 사람들처럼 그래요. 애기야 태명 지어놓고 애기야 가서 엄마가 막 읽어줍니다. 얘가 들으니까. 아 왜 안 한 사람들처럼 그러세요? 다 해놓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때는 I am a boy가 뭔지도 몰랐대요. 어쨌든 자 여담이고 이 지식을 굉장히 강화를 시킵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때 배우던 과목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런 과목을 가르쳐 줍니다. 와 애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이 필요하고 뭐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뺑뺑이 돌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교육이 좋아져 가지고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켜 줍니다. 뭘 추가시켜 줍니까? 성교육 되죠. 성도 가르쳐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애들은 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커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 때문에도 커지는데 옆에 있는 누가 있어요? 여기 오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여기 있는 내 짝꿍의 여자애들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옛날에는 되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갔거든요. 근데 이걸 엄격하게 다 구분해놓고 다 그걸 나눠놓고 이래가지고 이게 훨씬 커지는 거야. 언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은 벌써 이미 성인 수준의 몸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왜 성조숙증이 왜 생깁니까?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강력한 지식교육과 그 다음에 성교육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성상체가 작용을 하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이 빨리 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갑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성조숙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학교 넘어가야 생기는 이런 성징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던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거의 몸은 성인 수준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넘어가더라도. 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20살 정도 되면 벌써 이미 성기능장애로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심리장애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하려면 성상처를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더 강화를 시켜요. 더 강화를. 지금 이게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식교육이라든가 성교육은 필요합니다. 그죠? 이거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라는 게 성상처를 최소한 치료하는 교육은 해주지 않는 얘기예요. 성상처 치료 교육, 그걸 우리는 성심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상한 곳에서 성심리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죽겠어요. 성교육보다 더 무서운 교육이거든. 애들 더 빨리 무너뜨리는. 그래서 지금 바꿨습니다. 명칭을. 제스 심리교육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누가 못 써요. 왜 못 씁니까? 이제 이거는 못 써요. 왜냐하면 제스라는 명칭을 제가 상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씁니다. 아, 제스. 그래서 우리가 제스 테라피, 제스 마인드. 그래서 제스, 뭐 사이콜로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든가 뭘 하든가 성심리란 용어 자체를 못 써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시중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바로 성심리 교육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기절합니다.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성심리라는 게 뭐냐? 그들이 얘기하는 성심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섹스 사이콜로지입니다. 섹스의 심리입니다. 그거는 성교육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애들 성상처 더 커집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 그 성 관련된 제스 마인드 관련된 교육 여기 배우신 분들 계십니다. 비용도 엄청 비쌉니다. 왜? 너무 위험한 교육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섹스 사이콜로지는 제스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 지식교육 강화되고 성교육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태는 심각해져 갑니다. 이 요교과는 상상도 못하는 일로 막 나와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누구 때문이에요? 그 문제 생긴 아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가요. 성교육을 왜 합니까?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킵니다. 왜?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 라고 이미 책임 전가를 하는 교육밖에 안 돼요. 지금요. 문제 생기면 네가 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보호장치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뭐를 합니까? 책임지우기 급급한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의무교육의 병폐예요. 참고로 해주시면 돼요. 제 읽어보면 굉장히 뭐죠? 정부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전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성기능장애와 포기세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포기세대? 그러니까 성취욕구랑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게 성기능장애에 들어가면 욕구는 더 커질 텐데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성욕만 커지지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욕이다. 성욕으로 갔으니까 나머지 욕은 없다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욕이죠. 욕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만들려고 드는 겁니다. 그거 욕구거든요. 자, 욕구를 갖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진짜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공부가 필요한 건 알아. 그런데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공부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욕구가 생기면 뭡니까? 딴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만 연구를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공부만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욕이다 쳐. 성의 욕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옆작품을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도 왜? 들키면 안 되죠, 대신. 그런데 아이들은 뭐가 없습니까?
이성통제력이 없잖아요. 왜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만한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뜻 맞는 애들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왜?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어른들이 만들어줬잖아요. 가지라고. 공부 따위는 관심 갖지 말고 이거 가지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 따위는 관심이 없고 막 갑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맞아요. 얘 관심 안 갖고 이 공부에 관련되는 욕심 갖고 있는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뿐이에요. 어디로 가느냐의 차이예요. 백지한장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 지식이 강화돼서 이거와는 관계없이 이게 지식이 강화돼서 내가 성인이 됐다 쳐요. 그래서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멀쩡하게 애가 공부 진짜 잘하던 애가 대학을 딱 가더니만 엄마 나 적성이 안 맞아 나 안 갈래.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들에 관련된 거는 이거를 정리정돈을 해놓으면 지식도 성도 다 그 아이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가르쳐줬으니까 제가 잘 알 거야.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하라 그래요. 자,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익숙한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인 거야. 나는 뭘 배웠어요? 그리고 뭐가 익숙해져 있어요? 낯선 사람 피하는 게 익숙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나한테 몇 마디 딱 하니까 직장 때려차버리는 거예요. 때려차버리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 왜 못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놨잖아요. 낯선 사람 피하라고. 왜? 안 한 것처럼 그래요? 그렇다고 낯선 사람 만나면은 친하게 지내라. 이거 더 이상하잖아. 그래서 낯설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하는지 이 관련되어 있는 메커니즘 시스템에 대한 거를 그 아이들에게 지식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마음교육이고 심리교육입니다. 성마음교육이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기 그 심리포럼에 보면은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옵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여기 보면은 우리 예전에 청소년 교육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교육을 했었는데 청소년 교육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두 파트로.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관계 적응기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 형성기 파트가 있거든요. 자아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 교육, 관계 적응기에 있는 청소년 교육,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관계 적응기에 관련되는 청소년 교육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담임선생으로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그냥 교육하는 데서 그냥 넣어가지고 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그냥 좋아해요. 애들은 그냥 압니다. 자기들이 지금 뭐가 있고 뭐가 문제 생겼고 뭐 애들 스스로들이 저절로 알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그런데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요즘 너무 바빠요.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들 연수 듣기 바빠요.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면은 내 나름대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뭔가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피드백을 갖고 또 뭔가를 하고 연구하고 학교를 또 가져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 고과 점수를 위해서 방학 때 반드시 이셔야 되는 뭔가가 있대요. 또 그거 안 하면 이 사람이 학교 생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야 지금 이게 뭔가가 문제 생겨도 지금 한참 생겼어요. 그래서 쟤들이 청소년 교육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현직에 원래 그 청소년 이거 교육은 현직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 마음교육에 관련된 거 관계 적응기 때 그리고 자아 형성기 때 반드시 필요를 알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도록 그런 교육이 가능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제일 어려워요. 왜? 우리는 학교 현장에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내면 이상하게 얘가 사라집니다. 성상처가 사라지게 만든 교육이에요. 성상처를 저절로 조절하게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상처를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조절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교육이거든요. 관계 적응기 때 또는 자아 형성기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육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검증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검증해서 오라입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검증하면 되나요? 그럼 검증할 때 요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내야 할 바 아니고 어디 가서든 검증해 오래요. 그래서 검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만든 놈이 학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공신력 있는 국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거 맞다라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공신력은 우리나라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인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든 자꾸 제가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어딘가서 받아오겠죠,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이것도 왜 넘어갔지?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기 밖에서 그 비아그라를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밖에 여자가 있음에도 그 여자도 그 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참말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또 외도 쪽으로 가는 여기가 문제 생기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심리장애가 생기잖아요. 자, 심리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심리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얘가 좀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요. 뭐 먹으러 다니고 뭐하고 그래봤더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잘 안 돼. 그래서 뭐를 합니까? 약을 복용한다든가 이렇게 돼요. 근데 약을 복용했는데도 일시적인 효과지 그걸 뿐인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생겼죠. 남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뭐죠?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성관계가 개입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되는 게 이 여자에게로 쓸지 아니면 이게 변형돼. 물론 이제 필요해서 가는 거지만 그러면 약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럼 뭐겠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결국은 여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약만 끊으면 되냐? 아니라니까요. 끊어도 있고요. 없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성기능장애 치료됐습니까? 치료 안 된다니까요. 치료 안 돼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약은 계속 복용을 하면서 이 여자와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다. 이 여자는 대상이 뭔 얘기예요? 성 이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의 목적으로 갖고 만나는 여자에게는 약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 복용 안 합니다. 어떤 게 더 문제가요? 어떤 게 더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약 안 먹는 놈이 더 문제야 지금. 약 먹는 놈은 이 여자를 뭘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성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약을 안 먹고 있는 건 성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그래서 우리는 이 중증 정도를 뭘로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마음이 이 성상처가 작용되면서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면 비아그라가 3알이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럼 괴전 도대체 뭐지 그러면? 괴전 그럼 뭐예요? 파워거치 뭐예요? 성의 대상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건 엄청 중요해요. 누구에게? 이 여자한테는. 근데 얘는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무슨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참고를 해두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뭐냐면 요 여자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는 여자들이 주로 요 남자들이 약을 잘 먹습니다. 뜯기는 거 있잖아 왜? 그래서 내가 뜯기는 만큼 뭘 가져와야 돼요?
내가 필요한 그거는 가져야 돼. 그러니까 먹는 거야. 안 뜯기는 사람들은 약 안 먹어요. 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게. 그런데 내가 뭔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런 게 있으면 보상심리 해가지고 일단은 뭐가 무조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뜯게도 쌤쌤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뭔 얘기예요? 성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또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설명한 거를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러면요.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자기 성기능과 동일시하는 뭔가 대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있겠죠? 여자도 자신의 성기능과 동일시하는 뭔가 같은 게 있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재밌는 현상을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기다 그렇지 않아도 써놨는데 남자는요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 방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성기능 장애가 있는 남자는 심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요게 있는 사람은 요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심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미 성기능 장애는 이미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심리 장애는 성기능 장애를 이미 발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여자는 심리 장애잖아요. 여자는 심리 장애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성기능이 아주 좋아져요. 성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성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이미 심리 장애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와 연결이 될 때는 일단은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즉, 성기능이 좋아졌다. 여기는 성기능 장애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심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심리 장애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이미 성기능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뜻이에요. 결과는 뭘로 나옵니까? 심리 장애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기능 장애가 있다 그래서 심리 장애가 있다고 단정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능성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는 성기능이 내가 좋아졌어. 뭔 얘기예요? 심리 장애가 이미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자가 심리 장애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성기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직은 심리 장애인데 아직은 성기능 장애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에게 심리 장애가 발생됐다고 성기능이 좋아졌구나, 남자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런데 성기능이 좋아졌다? 그러면 별 것도 없이 심리 장애. 특이하죠? 남자고 여자. 그런데 한쪽은 성기능이 좋아지는 거고 한쪽은 성기능 장애예요. 여자는 태어날 때 성기능 장애로 태어나서 점점점 살아갈수록 성기능이 좋아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여자는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쭉 보면은 성기능이 장애에서 점점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남자는 성기능이 가장 최고의 좋은 상태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갑니다. 네, 남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남자와 여자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이 뭐를 만드냐?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성은 왜 필요하냐? 마음을 보호하려고 만듭니다. 남자에게 성기능장애 왜 생깁니까? 그나마 아직 심리장애 발생 안 했으니까 보호하려고 드는 행동들입니다. 보호하려고. 그런데 심리장애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얘가 둘을 넘나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성기능이 점점 좋아지면은
성기능장 심리장애로 들어갈 가능성이 이미 심리장애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심리장애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기능이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서서히 좋아질 뿐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선생님 저는요 성기능장애인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하지마. 왜? 변하거든요. 심리장애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성을 배우는 순간 바로 심리장애로 들어가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자는 성을, 그래서 제가 늘 이 성기능 포럼이 됐던 성심리 포럼이 됐던 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저 대문 열고 나갈 때 뭘 하라 그랬어요? 싹 잊어버리고 가라 그러는 얘기예요. 잊어버리라고. 여기서 심리의, 여자들은 심리와 연결돼가지고 성이 저렇게 작용하는구나. 그 원리만 조금 이해하고 알고 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이렇다고 옆에 막 이게 적용하고 그럼 내가 무너져요. 성은 오로지 나에게서만 작용하거든요. 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남자는 자기한테서 작용 안 합니다. 오로지 누구하고만 관련 있어요? 타인하고만 관련 있어요. 그러나 남자는 성인 자기 통제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왜 그런데 남자가 자기 통제력이 있느냐? 자기가 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원래는 자기 건데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남자처럼. 그렇게 되면은 내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심리장애를 그냥 가요. 그게 행복이래 라고 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이 원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있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요 두 개를 가지고 딱 비교를 하면은 이 사람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에 와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역으로 추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장애라고 해서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장애면은 뭐라 그랬어요? 성기능 장애예요. 여기는 심리장애라 해서 남자 즉 성기능이 좋아졌냐? 그거는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성기능이 내가 볼 땐 너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미 심리장애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남자 중에 심리 장애인데 성기능이 장애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상처가 성이 마인드화가 돼서 심리 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보죠. 남자는 성기능 장애라고 해서 심리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 장애인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죠, 무조건. 그죠? 자, 그러면은 방금 질문은 뭐냐면 심리 장애인데도 성기능 장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방금 질문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역심리에 관련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역심리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뜩이나 정상심리를 가지고 논하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역심리를 가지고 논하면 이게 막 뒤죽박죽 뒤섞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다루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역심리는 정반대로 갑니다. 이게 정반대로 가요. 어쨌든 자가적으로 성 정보를 마인드화하는 방법을 터득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남자는 남잔데 뭘 갖고 있어요? 여자 심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가 터득이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심리만 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심리 가진 남자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보 남편한테 아니지 와이프한테 자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미절거절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징징거리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고. 이해 안 되죠?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던 세상이 또 아닙니다. 그 동네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심리 남자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자를 이렇게 보잖아요. 여자를 안 봐요. 그 이상한 애들이에요. 여자애들이랑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일반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든 썸 좀 타보고 뭐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남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걔랑 수다 떠느라고 바빠요. 남자랑은 수다 못 떠요. 왜? 남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씨 그래서 남자들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누가 주로 친구가 많아요? 여자들이 친구가 많아요. 또 자기 친구다 그러면 역심리들끼리 모여서 친구한다? 역심리들은요 밖에 나가서 남자 안 만나요.
그러면 역심리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역심리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희귀꽃 꼬물을 찾으러 다니면 됩니다. 땅땅땅. 이 집에 혹시 집에서 처박혀서 안 나오는 놈 하나 있나요? 이렇게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희귀꽃 꼬물을 치료하러 다니면 돼요. 그럼 거기 가면 널린 게 역심리입니다. 아, 여자들 역심리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집에 안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걸리면 뒤집니다. 어쨌든 인간 세계는 이게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을 해서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인간관계 상상도 못하는 그냥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죠. 치료법의 원리는 다 같아요. 네, 마음이 작용하는 건 같으니까. 자, 또 질문. 네. 다이어트 심한 다이어트에서 식욕이 이제 왕성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 식욕이 무조건 왕성해져요.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이성으로 억누르고 했을 경우에 그게 성욕으로도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오죠. 왜? 그게 다이어트에서 식욕이라는 게 뭡니까? 식욕. 먹는 욕구예요. 즉 뭐냐면 먹고 싶은 건 있는데 못 먹게 먹을 게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식욕이거든요. 그래서 충족이 빡 진짜 원 없이 먹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식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식욕을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못 먹고 뭐 하고 이러니까 이놈이 또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묵잖아. 그런데 못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를 돌파구로 찾습니다. 그때 성의 경험이 있으면 성욕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에 그러면 일욕으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식욕 대신에 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 합니다. 일만 해요. 그래서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날씬한 편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요, 일 그만두면 뭐가 생겨요? 집에서 양푼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 숟갈 이따만한 거 있죠, 왜? 먹방에 나오는 거. 그거 갖다가 그냥 먹느라고 바빠요. 살이 만큼 찌죠. 왜 그래요? 식욕으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일에 정말 몰입돼서 다이어트 딱히 안 해도 정말 날씬함을 유지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많은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욕이 강한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약에 미워하는 욕구가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미워하는 대상 그 놈은 삐지는 날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욕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욕구가 뭐 굳이 성이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네. 유독 식욕과 성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도 입이고요. 아, 이 얘기는 안 하려합니다. 아직도 그렇다고요. 아이씨. 우리가 내보내는 욕이 있고요. 받아들이는 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예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요. 아이씨. 그런 질문 좀 하지 마. 질문을 좀 유도 좀 하지 마. 왜 식욕과 성욕이 거의 흡사하는, 식욕 강한 사람, 식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성욕이 무조건 강해져요. 그럼 식욕이 강한 사람은 성기능이 떨어지겠네요. 아,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충족이 되잖아요. 그럼 욕구가 더 커져요. 왜 그래요? 더 큰 걸 필요로 하니까. 욕은 점점점 자라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충족되면 그거보다 더 나은 걸로, 하나가 충족되면 더 나은 걸로,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욕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식욕은 한 번 먹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천만에 조금 있으면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얼마로? 1시간 동안 먹었어. 우리가 1시간 먹으라 할 때 못 먹어요. 1시간을 먹었어요. 그럼 다음에는요, 1시간 가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식욕이 무서운 거예요. 왜? 자라나니까. 그래서 성욕이 무서운 거예요. 왜? 자라나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식욕이 강한 사람은 성욕도 강합니다. 그럼 식욕이 없으면 성욕도 없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식욕이 성욕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식욕은 없어진 것 같은데 성욕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 이게. 네. 그러면 자아형성기에 있는 아이가 그 운동을 하면서 식욕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거를 치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스스로가 치료하고 힐링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는 이런 거 막 욕심도 갖고 식욕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참고 뭐하고 이렇게 갔어. 스트레스 굉장히 받죠. 근데 일정한 기간 지나면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일도 열심히 잘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이게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돼요. 여자는 뭐가 만들어져요? 전환이 되긴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운동을 멈추면 식욕이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엄마가 치료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자녀들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사모에 들어가 보면 자녀들 치료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아이 저절로 치료되면서 그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욕이 생긴 이유는 상체 작용이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우리 심리 다이어트, 킵 다이어트 기본이 뭐예요? 상처를 스스로 힐링을 함으로써 심리와 몸과 마음을 안정, 균형을 잡아가는 거. 그게 킵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그럼 자사모를 하면 남자아이들 성상처도 안 살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엄마에게 달려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엄마는 여자인 건 맞지만 아이들의 성에 관련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과제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이들에게 요놈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순해지고 굉장히 착해지고요. 애들이 엄마를 위한다면 뭐든 다 해요. 왜? 이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놈이. 안 그러면 천방지축돼요. 엄마 말 안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이게 마더 테라피 원리인데. 네? 저 그래프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 이거요? 네. 네. 근데 딱히 이 그림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게 내려가는 속도하고 올라가는 속도가 좀 약간 별로 틀리거든요. 문제가 없어도 남자와 여자가 사는 거는 편안한 삶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서로 같이 사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든 함께 같은 행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와 상처가 무조건 생깁니다. 남자는 성상처가 무조건 생깁니다. 여자는 상처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가니까 상호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내가 힘들고 답답해지면 남편한테 어떻게 합니까? 계산합니까? 계산할 결의를 했어. 이거 가잖아. 나이 차이하고는 관계없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연하야. 내 남편이 연하야. 옛날에는 아 그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러던 이놈 시키가 어느 날 띠꿍 열린다고 그러네. 이렇게 간다니까요. 나이 차이 관계없어요. 부부는 자기 행복을 함께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를 부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동성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이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같을까요? 다르잖아.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니지 않냐? 상대 그런 미는 이렇게 되니까 부딪히는 거고 조금 이따 하면은 또 좋아지고 그렇게 저렇게 가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동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를 믿는 거고 왜? 언제든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행복의 목숨줄을. 그거를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모릅니까? 스트레스와 힐링에 관련된 걸 표현만 할 줄 알지 힐링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거를 배워가자는 거예요. 다른 건 말고.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싸우고요.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뭐 해봤어요? 뭔 얘기예요? 부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혼만 한 무늬만 부부지요. 둘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참고 있던가 아니면 둘 다 따로따로 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여자도 치료되면 뭐 식욕이든 성욕이든 뭐 있던 게 싹 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치료됐고 나라고 느껴지는 게 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완치됐다라고 느껴지면 남편 없어도 되고요. 있어도 돼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 그럼 신경이 안 쓰이는 거?
아니요, 그냥 있는데, 왜, 예를 들어 뭐 해가지고 신경질한다면, 아휴, 돌아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삭감할까? 왜? 저는 왜 저러는지가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무관심해서 단절해서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란 뜻이에요. 상처를 대처할 때 딱 보면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때가 와요. 네? 치료가 돼서 욕구가 사라지면 어쨌든 일에 대한 어떤 욕구 자체가 사라져 성취욕이 감소가 많이 돼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몰입. 이렇게 가면 돼요. 여자들이 이제 치료가 돼서 내 나름대로 이제 뭐 욕심, 우리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었던 거,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오늘 가만히 있어라. 지난번에 한번 내가 잃어버렸던, 요번에 공부를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이상하게 공부에 관련된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져요. 남자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돼 있냐면은 이미 스탠바이 상태, 행복의 에너지를 쓸 곳으로 스탠바이 상태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욕구를 안 가져도 돼요. 그거를 내가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안 잡잖아. 잡으려고. 그러니까 깨끗거리고 있는 거지. 아니, 이거 하는 만큼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 목표래.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라는 게 뭐예요? 내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그걸 만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내가 10억을 잃었어. 그러면 돈이 목표? 맞어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10억을 벌어봤거든. 그러면 목표를 어디다 두면 됩니까? 1000억에다 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또 갑니다. 그러면 10억은 내 목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게 가치 추구예요. 그런데 나 10억 정도면 돈이야. 경제적에서는 충분히 됐어 이제. 야, 나 이번에 한번 국회의원 한번 돼볼까? 그러면 이제 관계적 가치로 전환하는 게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이제 어떤 하나의 목표는 새로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10억 벌었으니까 앞으로 또 10억을 버는 걸로 목표.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유지지. 오케이? 고개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 혹시 욕구를 갖고 가는 게 목적이고 에너지만 갖고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욕구와 에너지가 뭐가 다르죠? 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나한테 에너지가 있는데 못하면 욕구로 가고, 내한테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 그게 몰입이 되는 거고, 뭐 그 차이예요. 내가 지금 몰입되어 있느냐?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몰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에너지예요. 근데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욕구가 없어도 목표가 생기면 에너지로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가 치료된 상태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복의 에너지가 여기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게 상처, 욕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지간한 걸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나 이거 해야지?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럼 그렇게 가면 중독성 된 거예요? 중독 안 되죠. 왜? 원리를 가지고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치료를 가지고, 왜? 중독은 왜 생깁니까? 열정이 왜곡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욕구에 의해서 들어가면서 계속 욕은 만들어지는데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즉, 왜곡돼 버린 거야, 에너지가. 그래서 이 중독과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랑에 관련되는 감정의 에너지, 그리고 사랑과 행복에 관련된 이 감정의 에너지를 딱 갖게 되면 세상에 무엇을 하더라도 다 이룹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이뤄요. 왜? 감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안 가죠. 그죠? 왜? 조금 편해지면요. 아유, 내가 뭘 그 정도까지 난 바라지도 않고 뭘 바래요? 그냥 요만큼, 10만큼만 갖고. 그러잖아. 여기 그런 분들 좀 몇 분 계시는데 난 요 정도로 그냥 살을 내요. 그냥 그러지 말고 좀 더 이렇게 가지면 됐거든요. 그리고 안 와요. 예, 선생님 자꾸 뭐 시키니까. 돌아버리겠어. 그게 엄청난 에너지인데. 어쨌든 참고로 해야 됩니다. 말은 진짜 안 들어, 아주 아무튼. 네, 왜 질문이 이렇게 많지? 어쨌든
하세요. 네, 자의를 하는 경우는 자의? 네, 그 성기는 결혼을 했는데 자의를 하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자가 하느냐 남자가 하느냐의 차이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의는 섹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의를 할 때, 남자는 자의를 할 때는 섹스가 아니잖아요. 성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자의할 때는 성기능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의할 때는 남자는 무조건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자의할 때는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안 해도 자위를 하고요. 결혼을 해도 자위를 합니다. 성관계가 아주 좋아도 하고요. 성관계가 안 좋아도 하고요. 뭔 얘기예요? 성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위는 성욕 때문이냐?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위하면서도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잡념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장소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잡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는 중요해요. 여자에게 자유는 성관계랑 같아요. 남자에게 자유는 성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기능장애 있는 여자들은 자유 잘 안 합니다. 아이, 저렇게. 그래서 성기능이 좋은 여자들이 자유를 잘합니다. 끝? 왜 그런지는 다 한번 원리를 가지고 해석해 보세요. 근데 여자의 그 성기능이 좋다는 거야. 네? 막연하게 뭔 소리인지는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성기능이 몰라도 좋다는 됩니다. 건지 모르겠어요. 성기능이 좋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관계를 할 때 느낌이 좋다는 겁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몸이 거기에 스탠바이 상태로 들어갈 만큼 내 기능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기능이 안 좋은 여자들은 성기능 장애 있잖아요. 자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기능은 안 좋은데 욕은 강해. 성욕이 강해요. 그러면 이제 자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기능장애 치료법에 보게 되면은 뭐 어떤 방법이냐, 자극 방법 중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있어요. 남자들 성기 자극 방법이 있습니다. 성기능장애 치료 쪽에. 그러면 성기능장애가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성기 관련돼서 우리가 막 케케롤리언이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그게 있어요. 좋아집니다. 좋아진다니까요. 좋아지는 거 누가 몰라요? 대신 뭐가 생겨요? 무조건 심리장애로 들어갑니다. 성기능이 좋아졌어. 근데 내 남자가 이거 안 해주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욕은 장난 아닌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왜? 그 엄마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내가 좋아져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좋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이라는 놈은. 그래서 필요로 할 때 가야 되는 겁니다. 필요로 할 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치료가 되고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안 가면은 나중에 되면 내가 이 남자를 안 산다니까요. 그리고 남편한테 기회 주면 돼요. 왜? 몸과 마음이 회복될 거니까. 여자는. 그럼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자위는 안 좋은 거네요. 심리장애로 가는. 남자에게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남자에게 자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많아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자는 하면 안 돼. 근데 여자는 하면 할수록 얘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문제 생기죠. 그러면 성기능이 여자가 좋아지면 얘기하세요. 그 남자의 그 성상처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야. 그 떨어지면. 여자가 성기능이 좋아지면 남자의 성상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아내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 일단 가만히 있는 거야. 잘못하면 얘 커지거든. 그러다 가만히.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내가 어느 날 이상한 옷 입고 막 이상하게 가고 이러면요, 하다 딱 뒤집어져요. 이게 갑자기 작용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뭘 가냐면 가만히 내버려두고 뭘 주면 돼요? 기회만 주면 돼요. 빨리 나를 회복해놓고. 그러면 살으려면 지가 회복을 해가지고 얘를 치료해가지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할 거고. 그죠?
안 살으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필요가 없어지죠.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선생님, 네, 50대인 부부가요. 네, 그 아내가 집에서 그냥 치마 입은 상태로 살면서 네, 시도 때도 없이 성관계를 하면서 부부간이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는 네, 지금은 좋아요. 어떤 경우예요 그런 거는? 그, 이거 정해졌잖아요. 여자는 되게 좋아졌고요. 어디 가서 배워왔나 보죠. 문제는 남자는 처음엔 좋아요. 지금은. 그러면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 남편 아니에요. 왜? 성관계 있을 때만 좋아요. 사이가 엄청나게 좋아요. 네, 맞아요. 성관계 있을 때만 사이가 좋아요. 성관계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래요? 그날 사이 끝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을 뿐이에요. 시속 200km로 신나게 달린다 이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날 박살나는 거예요. 아직 안 사라졌을 뿐인 거예요, 그냥요. 50대 되돌아까지요? 여러분들 참 웃겨 죽겠어요. 10대 있는 애들이요, 20대 있는 언니 오빠들이 성관계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허우, 이 늙은이들이 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20대 있는 애들이요, 부모님들 뭐 3, 40대 해가지고 뭐 40대 이렇게 되는 여기서 부부관계가 어떻고 저쩌고 떠들잖아요. 얘들이 뭐랄까 기겁합니다. 아니 이 노인네들이 얘들은 말 안 해요. 그냥 아유 주책바가지더라. 그리고 말 안 해요 그냥. 자, 그런데 여기에 이 3, 40대 있는 사람들이 뭐 50대 60대가 성관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야,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살 만큼 살았으면 이제 저 미쳤나봐. 저기 완전히 애들이 미쳤나봐. 여기 20대는 뭐라니까 이럴 거라는 거 상상 자체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70, 80, 90막에 이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책 중에서도 왕주책 대왕대박, 그죠? 왕대박. 그런데 여기 한 30, 40대는 7, 80 여기까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여기만 뭐라 그러죠. 자, 그런데 진짜 웃기는 일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100세 넘어가는 사람들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70대 양반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선생님, 미치지 않았어요? 얘기를 합니다. 야, 미치지 않았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성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작용을 합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과 성마음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죽는 날까지 작용을 합니다. 내 몸이 존재하고 내 마음이 존재하는 한 성은 죽는 날까지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의 마음이 작용되면 이렇게 작용이 되겠구나 라는 거는 최소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효도 좀 해라. 효도 좀. 아유 참. 엄마, 성기능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대. 아빠, 성기능 장애가 치료되는 방법이 있대. 이거 하지 말고 쪽팔리니까 애 넘새스럽잖아. 그럼 뭘 하면 돼요? 조용히 돈 모아가지고 효도 보내주는 거야. 아빠의 성상처 치료하고 엄마는 뭐예요? 상처를 치료해서 뭘 가면 돼요? 성기능을 좋게 만들어드리고. 그러면 두 사람은요, 얘들아 이번 명절에 오지마, 우리 놀러 가기로 됐어, 아빠랑 같이. 전화 온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걸림돌이에요. 왜 걸림돌입니까? 둘이 지금 우리가 미쳤나봐요. 이 좋은 거를 둘이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면은 개인생이 놓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손주들이 오면은 못 놀잖아. 안 경험해봤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몰라요 지금 이거를요. 정말. 애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한다면 부부를 뭘 해주면 돼요? 원래 걔들은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나이 또 될 건데. 그래서 쭉 이건 효도 상품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결혼 선물이기도 해요. 미혼일 때는 굳이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론에 관련되기 때문에. 왜? 성임직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장성한 아들들이 아빠가 뭔가 얘기를 이렇게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겉으로만 듣고 이렇게 막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이야. 그런데 아빠가 야 성은 있잖아 이렇게 돼서 성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웃기는 게 그 다음부터 아빠가 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하던가 아니면 아빠랑 아예 관계를 끊던가. 왜?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들면 뭐가 돼요? 아빠는 깔봐요. 깔본다니까. 그런데 내가 아빠를 못해 성으로 관련된 게 이게 갑자기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 아빠 얼굴 안 보려고 돼요. 성 얘기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성에 관한 게 아니라 뭐 삶의 인생의 경험 같은 걸 얘기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서열 관련해서 아빠가 성기능 장애면 그 말이 잘 안 들어가는데 아빠가 그때 돼도 굉장히 성기능이 좋으시면 다 받아들여지는 건지.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만약에 나이가 돼서 성상처가 치료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기능이 원활하고 심리가 원활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딸에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냥 근데 얘기하는 게 달라요. 벌써 이미. 그럼 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왜 안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이놈이 움직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작용하면서 이게 뭔가 자꾸 가리키려고 들고 뭐를 하려고 드니까 네 아빠 들어요.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그냥 아빠니까 듣고 있는 거야 예의상. 그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성공을 했어. 내가 우연하게 성공을 했어. 갑자기 아빠가 옛날에 해준 게 기억이 나요. 까먹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를 뭔 용도로 씁니까? 뽀대내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빠가 나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한번 해줘. 근데 평상시에 아예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리워하면서. 왜? 뽀대내려고요. 그런 아빠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같은 그 청소년 또래보다 그 발육도 늦고 늦어요? 예. 좀 고등학생인데 뭐 중학생 또래나 이렇게 봤을 경우는 저는 성상처의 영향이 좀 덜 작아.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문제 보면 그런 마치 발달장애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왜 발육도 느리고 뭐 예를 들어 언어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느려지면 또 원래 고등학생인데 거의 중학교 때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그럼 우리는 그걸 흔하게 뭐라 하냐면 진단을 받으러 가보세요. 그럼 발달장애 나오지. 그잖아요. 뭐 몸도 마음도 어쨌든 발달이 늦어집니다. 문제죠. 이거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빠른 건 어떻게 되죠? 빠른 건 얘가 벌써 중학생인데 벌써 성인들 키만 하고 똑똑이 장난 아니고 어휘력도 장난 아닌 거야. 좀 빠르단 얘기잖아요. 그죠? 얘는 한 3년 늦어. 얘는 한 3년 빨라. 근데 얘는 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죠? 얘랑 문제가 같은 건데. 근데 사람들은 얘를 문제라고 그러고 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얘도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빠른 게 더 큰 문제예요. 느린 거는 괜찮아요. 느린 거는 서서히 우리가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서히 해주면 돼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느린 이유가 뭐냐면 그릇이 이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요. 이걸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빠른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릇이 요만해. 그러니까 빨라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이 아이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느린 것보다 뭐가 더 심각해요 지금요? 빠른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 조기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빠르게 남들에 비해서 조금 느리다 그러면 벌써 병원 데리고 가서 뭐 난리도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애가 초등학교 뭐 한 5학년쯤인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한 1, 2년 느린 것 같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부모 불러. 그래서 뭐라 합니까? 소아정신과좀 가세요. 발달장애 같으니까. 진단 벌써 이미 선생님이 다 내려버려요.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빠른 애들을 위해서 뭐를 해줍니까? 뭐 영재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뭐 하고 있어요. 느린 애들을 위해서 뭘 해줍니까?
엄마한테 소아정신과 가라 그러잖아요. 얘들부터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빠르다고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빠른 게 우리가 암세포가 왜 생깁니까? 암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세포 증식이 정상적이지 않고 죽으면은 뭐가 생깁니까?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니까 느려집니다. 그런데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을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왜? 세포 증식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빠른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늦어진다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빠른 아이들이 더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을 부모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좀 느리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아 그래 내 아이가 그릇이 좀 커서 담는 게 좀 느린가 보네. 그러면 엄마가 뭘 도와주지? 얘야 이건 있잖아 느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고 뭐랄까 바다 테라피 적용하면서 꾸준히 가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릅니다. 이런 애들이 한번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채워지기까지 느리잖아요. 한번 채워지면 그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말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기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지만 그런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큰 일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라고 하고 자꾸 어떻게든 그거를 못하게 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장을 해서 커지질 못하고 거기서 그냥 문제인 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아이가 분명히 느릴 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 그 아이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늦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 아이 그래도 정상으로 잘 가고 그래서 내가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건강하게 꾸준하게 가고 얘가 좀 느리면 느린 것에 맞도록 그냥 꾸준하게 지속해주면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만약에 신체적으로 뭐 MRI라든가 뭐라든가 이거 해봤더니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저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이들 저학년 때 막 선행교육을 한다든지 학원 여기저기 뛰는 게 저런 맥락하고 똑같은 건 나쁜 거네요. 선행교육 열심히 시키고 학교에서는 성경 열심히 시켜주고 좋겠다. 화이팅! 학원 몇 개 보내요? 누가 더 빨리 얘를 무너뜨릴까를 노력하고 있는 엄마들 같아. 뭐 어차피 학교에서는 다 해주니까 이건. 그죠? 아이들이 빨리 무너질수록 뭐가 좋아집니까? 머리가 좋아집니다. 똑똑하죠. 지식도 많고요. 애가 벌써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이성적 판단을 하고 이해를 다 해. 부모들을.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막 천방지축 뛰어노는 게 아니라 배웠잖아. 벌써 이미 다 알아. 학교 다녀왔습니다. 공부해라. 네. 엄마 아빠 이번에 성적을 제가 요만큼 받았는데 다음 학기는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와 너 진짜 잘했네 가지고 막 소세지를 뭐 해서 막 해서 뭔가를 이제 맛있는 거 평상시에 안 먹던 거 해주니까 엄마 이거는 건강에 몇 칼로리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와 우리 똑똑하네 그죠? 정말 밥맛 없을 것 같아요 내 같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아이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가 환경이라 그러면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될지를 우리는 예측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원인에 관련되는 것만 조절을 해두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 굉장히 잘 큽니다. 진짜 할 거 다 해가면서 천방지축처럼 놀 것 같이 다 놀고 막 이러는 그런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거를 좀 알려주자. 물론 선생님이 알려주기엔 틀렸어요. 왜냐하면 검증하고 그래요. 이 중에서 혹시 검증된 분이 좀 가서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그냥 내려갔더니만 벌써 5시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서 애들한테 맛있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럼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선거 관련되는 포럼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쭉 있게 될 건데, 그래서 다음 심리 포럼 때 또는 다음 포럼 때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